자, 2차 전지에 대한 분석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아시다시피 캐즘에 대한 이슈 때문에 역사적인 저점 부근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8년이죠. 액센트가 좀 셌네요. 이 부근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가는 계속적으로 8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20만 원대까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이렇게 있었죠.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상승 추세로 완벽하게 전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요인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결국 실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2023년이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을 했다가 2024년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2025년에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분기로 보게 되면 제가 하반기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렸던 게 삼성 SDI가 지배주주를 보셔야 됩니다. 2분기에 영업이익이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요.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영업이익은 4분기에 턴어라운드 되고요. 당기순이익은 3분기에 턴어라운드 됩니다. 뭐 일시적으로 4분기에 적자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는 있지만 삼성 SDI 경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3,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2026년이 흑전이죠. 흑전을 할 거고 2025년에는 턴어라운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2026년에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2024년을 뛰어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주가를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삼성 SDI는 보수적으로 45만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6년까지입니다. 참고로 2026년이 실적이 2024년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생각을 해서 제 예상은 45만 원에서 47만 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들고 있어야겠죠. 자, 어제 먼저 올라갔던 게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먼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를 확인해 보게 되면 결국은 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작년이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6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상 최대의 실적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분기로 보게 되면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봤을 때 1분기 실적이 괜찮았죠.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2분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조금 때문에. 그러면 3분기에 시작을 해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 적자였다가 3분기부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둘 중에 하나가 턴어라운드 되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그게 아니라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은 내년까지 보시게 되면 내년입니다. 저는 60만 원 된다라고 봐요. 60만 원 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SK 이테크는 요거는 조금 달라요. 요거는 조금 다른데 이테크를 볼게요.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보시다시피
2차 전지에 I 테크놀로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적이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죠. 내년에 턴어라운드 돼도 이게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만큼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SKI 테크놀로지는 오히려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을 차익 실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차트는 확인을 하고 가야겠죠. 그래도 차트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는 건 3만원 부근이고요. 이 3만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보수적으로 4만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게 되면 LG 화학을 보셔야겠죠. LG 화학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화학은 참고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이 거의 5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게 되면 LG 화학의 실적도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LG 화학이 거의 8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20% 정도 자사주는 아니죠. 매각할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실적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LG화학의 경우도 1분기에 지배주주를 보셔야 됩니다. 지배주주가 적자였고 EPS가 적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배주주를 보게 되면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역시 큰 폭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23년에 실적에 버금가기 때문에 LG화학까지 보시게 되면 제가 내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보수적으로는 75만 원 이때까지는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아니에요. 내년입니다. 거의 100% 정도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대형 사사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사사에 2차 전지를 봤고요. 이제부터 조금 더 스피드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전의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왔죠. 흐름이 이제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랑 흐름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점부터 시작을 해서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10만 8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에코프로 BM은 주가가 앞으로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기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되면 다 똑같아요. 올해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가 내년부터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기 실적으로 보더라도 하반기에 턴 어라운드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까지 흐름이 나왔죠. 그러면 에코프로까지 볼게요. 참고로 에코프로는 실적이 나오지가 않아요. 실적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만 에코프로의 경우는 에코프로 BM의 매출의 80%가 에코프로 BM 매출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주가에 따라서 에코프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점부터 에코프로 BM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낫지 에코프로가 웬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말씀을 해드리자면 에코프로는요 적자가 나는 회사가 아닙니다. 에코프로는 연간을 한번 보고 분기를 볼게요. 별도로 볼게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2024년에 에코프로 BM은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에코프로 자체만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흑자가 계속 나는 회사였어요. 영업이익이 별도로 보신다라고 가정을 하면
영업이익이 역시 별도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계속 흑자가 유지가 됐고요. 에코프로 BM과 다르게 당기순이익이 1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에코프로 BM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머티 이거를 다 확인을 해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지금 시가총액보다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상승을 못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의 경우는 제가 2024년에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 저항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 저항에서는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보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그냥 이거는 추정입니다. 에코프로 BM과 함께 추정을 해보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건 12만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확하게는 13만 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 수익률이 조금 더 날 가능성이 있어서 에코프로를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머티는 2023년에 성장이 됐을 때 뭐 이슈 때문에 급격하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실적은 나와 있진 않네요. 근데 추정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에코프로 머티도 에코프로 BM 쪽으로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에코프로 머티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에코프로 머티보다는 확실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에코프로 BM이 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보다는 저는 에코프로가 뭐 가격이 조금 더 싸잖아요. 그렇죠? 에코프로 BM은 12만 원 정도인데 에코프로는 5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2차전지 종목들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체크까지 해가면서 말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건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에너지 최근에 2차전지 반등으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던 곳이 11,000원이었는데 그러면 11,000원을 지지선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곳이 2024년 10월이었죠. 이때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단기적인 저항으로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연간 실적 보면 없죠. 연간 실적이 없다는 건 분기 실적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5,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주가는 21,000원 수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성 FNC. 윤성 FNC도 실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적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차트로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2차전지 특징을 하나만 더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2차전지 첫 번째, 차트 기준입니다.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지지 상승의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 전환이 됐다. 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모든 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윤성 FNC도 보게 되면 저점 확인을 해봤을 때 그 전에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이제는 이렇게 상승 전환이 되었고요.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던 가격이 35,500원인데 35,500원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35,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45,000원대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PN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PNT 차트가 되게 이뻐서 좋았어요. 박스권으로 이어지다가요. 이 박스권을 지금 돌려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완벽하게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PNT에 관심이 굉장히 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을 보시게 되면 옆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횡보를 돌파를 하게 되면 목표가로 지금 잡고 있는 건 42,000원. 뭐 물론 그 중간중간에도 흔들림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있다라고 하는 건 38,000원에 이전에 지지였거든요. 이런 때는 흔들림이 있어요. 그런데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42,000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대보마그네틱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다른 흐름이죠. 희귀금속에 대한 이슈 때문에 뭐 미리 움직임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상승 추세는 깨졌죠. 깨졌고요. 현재 단기적으로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거는 18,500원에서 19,000원이면 정리를 해야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대보마그네틱의 움직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노신 소재 이전에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가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나노신 소재는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던 이 가격이 있죠. 57,5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본격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7,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73,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3,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95,0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흐름 좋고요. 실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 소재는 실적이 나오네요. 올해부터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면 2023년까지 실적을 뛰어넘는 거고요. 분기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2분기, 3분기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분기부터 주가가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그러면 나노신 소재는 되게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나노신 소재는 되게 괜찮네요. 제가 실적을 미리 파악해 놓은 게 꽤 있는데 나노신 소재는 그동안 제 눈에는 안 들었는데 나노신 소재 이런 거는 관심 종목으로 잡아놓으면 되겠죠.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실적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역시 실적이 안 나오고요. 이거는 지금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권. 그리고 상승을 하게 되면 2만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단까지 밀릴 수 있겠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11,500원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매수를 하는 게 좋고요. 손절가는 11,000원을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박스권을 유지를 못하게 되면 그래도 일시적으로 11,000원대까지는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마저 깨지게 되면 10,000원도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1,500원 부근 매수, 이전 저항이었던 13,700원에 차익 실현을 하는 걸로, 그리고 박스권을 돌파를 하게 되면 24,400원대까지 23,300원 보시면 되겠네요. 23,300원대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주전자 재료 실적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나왔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인데 당기순이익이 그렇지는 못했네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분기 실적으로 보게 되면 대주전자재료는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실적으로 올라가려면 4분기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실적 흐름까지 확인해 보게 되면 대주전자재료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떨어져야 되죠. 왜냐면 2분기가 1분기보다 안 좋고 3분기가 2분기보다 안 좋으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7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 보수적으로 그냥 보면 13만 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00%가 아니죠. 100%는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일 하이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하이텍은 박스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 박스권을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2차 전지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스권에 묻혀있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실적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올해까지는 좋진 않네요. 근데 턴 어라운드 되는 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기로 보게 되면 2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고요.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조정을 박스권 하단까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혹은 지금 35,000원대까지는 조정이 받을 수 있어요. 2분기 실적이 적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옳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스권은 유지가 되는데 35,000원 부근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올 거고요. 4만원에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분기부터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4만원에서 41,000원 돌파할 가능성이 있고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적어도 48,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노팀. 나노팀도 결국은 박스죠. 그나마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실적이 안 나올 거예요. 작은 종목이라서 실적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나노팀이 2차 전지랑 동일하게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3, 4분기에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실적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보통 그렇게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노팀 같은 경우는 8,5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NKM이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급등을 해도 박스권 안에는 갇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 안에?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68,000원 부근이 단기적인 저항이 있다라는 거는 맞는 얘기인 거고요. 실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나와 있지가 않네요. 나와 있지가 않고 지금 이거는 단타를 최근에만 쳐야 될 것 같아요. 단타 치다가 흐름이 잡히면 그때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만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차트상으로. 실적이 안 나온 건 향후 추정을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만원까지 68,000원을 완벽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뭐 9만원 부근이면 한 30% 정도 수익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엠텍 변동폭이 크죠. 변동폭이 큽니다. 다만 주가가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잡았던 이유는 이 저항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엠텍도 리튬 관련주인데 실적은 나오지는 않네요. 실적은 나오지는 않고요. 올해는 적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엠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대로 13,200원 부근까지 오면 관심인 거고, 근데 떨어지겠느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16,000원 부근을 돌파를 하게 되면 18,700원대까지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첨보. 이전에 저항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 저항을 지금 돌파를 하게 되면서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게 되면 역시 1분기보다는 올해죠. 올해보다는 내년에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고요. 분기로 보게 되면 실적은 좋지는 않네요. 그러면 첨보의 경우는 크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은 하는 것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겠네요. 그럼 첨보는 관심 대상에서는 제외인 거죠. 관심 종목에서는 제외입니다. 제이오는 지금 소송 문제가 있죠. 이스페타시스가 제이오를 인수를 하려다가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계약금 주고 소송 걸려 있잖아요. 그 문제가 일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어떤 계약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이오가 이긴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주가의 흐름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8,100원부터 시작을 해서 9,500원 사이에 박스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기술은 그냥 박스권이네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면 25,000원을 돌파를 하든가 아니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올던가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전에 시장이 혹은 3분기 실적이 2차 전지들이 좋기 때문에 21,000원 부근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역시 실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머티리얼즈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머티리얼즈도 이전의 저항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돌파를 못하고 있고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다만 오늘 급등을 했을 때 거래량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올라갈 때 거래량 동반되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동반됐죠. 이럴 경우는 저는 괜찮다고 보네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가격은 26,700원 수준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박스권은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적도 올해부터 얘네들은 턴어라운드 되고요. 분기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매분기 실적이 좋아지네요. 하나머티리얼즈 좋네요. 다만 차트상으로 흐름이 안 나왔다라는 거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금요일쯤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쯤 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25,700원, 26,700원 부근이 지지선이 확실히 되는 걸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왜 그 얘기를 해드리냐면, 그러면 우리는 26,700원이라는 손절가가 확실하게 잡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 보면 38,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80% 정도는 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갑자기 엔캠이 급등락이 좀 있어서 VI 발동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CIS도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락하는 추세는 돌려내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흐름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실적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없네요. 그러면 박스권 돌파를 하게 되면 이것도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기업도 실적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전에 저항 부근이 여기에 있었고 9,5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14,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없고요. 이거는 9,5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14,000원 부근대까지 보고 매매하면 되겠죠.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추정은 차트를 통해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시작을 해볼게요. 에코앤드림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냈고요. 이전에 급등이 나왔을 때 전 고점이 지지선 부근이었어요. 그래서 24,000원을 돌파를 하지 못했고요. 24,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29,5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실적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러면 기술적으로만 매매를 해야겠죠. 일단 29,500원대까지만 체크를 하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톱텍. 톱텍은 급등락이 있는 종목이죠. 지지가 5,000원 부근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이탈을 했다가 이전 저항이 다시 한번 저항이 되는 모습이고요. 실적은 여전히 없고요. 그러면 차트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5,900원이 단기적인 저항이고요. 5,9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지지는 6,500원으로 보입니다. A프로. 실적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실적은 나와 있지 않고요. 주가의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4,4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저점을 계속적으로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어제는 매수 타이밍이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단기적인 저항이 형성이 되고 있는 가격은 이 가격이죠. 7,300원 수준. 이 7,3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흐름은 또 한 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기 에너지 솔루션. 그냥 이거는 박스죠. 뭐 작은 종목도 있는데 박스고요. 2,000원을 돌파를 해야지 뭔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적 없을 것 같고요. 실적은 실적 있네요. 내년부터 좋아지네요. 내년부터 흑자 전환되고 분기는 실적이 없습니다. 올해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적자폭이 훨씬 커지니까. 근데 올해 만약에 바닥을 다지고 내년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내년에는 3,200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네요. 근데 다른 거 대비해서 상승폭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3기 에너지 솔루션은 아니라고 봐요. 자, 원익 P&E.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이 3,500원 전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은 나와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럼 일단은 3,500원 부근을 3,500원이 아니네요. 3,700원 부근을 돌파를 해야지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다른 거랑 거의 비슷하게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혹은 실적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5,400원대까지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신 EDP 이거는 그냥 지금 박스고요. 박스권을 돌파를 해야겠죠. 9,000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박스권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TSI 동일한 흐름이네요. 거래량은 많지는 않고요. 실적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5,500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좀 이따가 하나 더 움직임을 말씀을 해 드릴게요. 세비캠 저항 돌파를 시도를 했고요. 저항은 돌파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네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확인을 해 봤을 때 27,5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만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흥 SEC 윤성이구나. 한 줄 알았어요. 자, 신흥 SEC도 횡보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 횡보를 돌파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4,400원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5,4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EV 첨단 소재.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죠.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고 이전에 저항 때문에 윗꼬리를 달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은 정말 단타 잘 해야지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올라오게 되면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3,100원대까지는 뭐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만약에 EV 첨단 소재를 세게 물리지만 않았다면 3,100원에서 정리하고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드로리튬도 리튬에 대한 이슈 때문에 변동폭이 굉장히 큰 종목인데 그냥 이거는 3,600원 보고 뭐 많이 물리지 않았다면 3,600원에서 차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는 흐름이 이렇게 되네요. 지금 기준으로 4,600원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들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6,5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전에 5,400원 수준이 단기적인 저항으로 하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M텍은 거래량이 너무 없네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뭐 거래량이 너무 없어갖고. 그래도 혹시 들고 계시는 분들 생각을 해보면 1,500원까지 안 올 것 같아요. 11,000원이면 이거는 정리해야 될 거. 10,000원이면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10,000원. 10,000원이면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중앙 첨단 소재 실적 안 나왔을 것 같고 주가는 3,400원을 돌파를 일단 해줘야 됩니다. 3,400원 돌파를 해야 되고요. 3,4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중기적으로 5,4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앱트로 뉴사이언스 이것도 2차전지로 들어가네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으로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사업을 추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포함이 됐는데 그거 제외하고는요 저는 그냥 2,100원이면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100원이면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상장되면서 혹은 어떤 2023년에 2차전지 이슈가 엮이게 되면서 급등을 한 건데 2차전지에 대한 이슈는 크게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원준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은 10,000원 전후고요. 10,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12,200원, 3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자이글은 이거는 그냥 7,000원이요. 7,000원 정도 되면은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점부터 쭉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상승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5,100원, 5,050원에서 5,100원 이탈하게 되면 그냥 정리겠죠. 상하프론테크 거래량이 많이 없어서 이거는 2만원 되면 정리겠죠. 2만원. 코인테크는 횡보 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13,000 부근대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혹시 있나 체크를 해보게 되면 올해 실적 되게 좋네요. (13,200원) 지금 박스 저점 거래량이 없어서 되게 더디기는 할 것 같은데 이거는 12,000원 되면은 매수해서 13,000원 되면 차익 실현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은 매매를 하다가 13,2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9,000원대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탑머티리얼은 그냥 박스권인데 박스권 하단까지 오든지 아니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는 3만원을 뛰어넘든지 이게 변수일 것 같습니다. 이게 변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차트랑 실적이랑 그 두 가지를 기준으로 2차 전지를 싹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종목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처음에는 박스권 움직임이 있죠. 박스권. 두 번째는 상승 추세에 부딪히면서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실적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실적이 없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박스권은 단순하게 움직이면 됩니다. 진짜 박스권대로 움직이면 돼요. 박스권대로. 상승 추세는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 추세에 이렇게 부딪힐 때 매매를 좀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거래량이 너무 없는 종목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한번 보신 다음에 목표가로 잡고 일단은 트레이딩이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지금 거의 다 이렇게 움직여요. 2차 전지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 종목 괜찮다라고 본 종목들 거래량까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하나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요게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요 종목들이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주가는 다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뭐 실적이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해봤을 때 이 종목들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은 다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